내가 발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울을 보고 그냥 길게 움직이고 팔도 어떻게 더 움직이고 목을 더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내가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가졌어요. 평균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좁은 10cm 되는 거기서 발을 하나 들어서 핸드스푼을 해야 되지 띄우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주력을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마루에서 할 때는 두 손을 다 짚지만 평균대에서는 이렇게 짚잖아요. 10cm로 이렇게 짚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핸드스푼을 해야 되니까 띄야 되니까는 내가 이거를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때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마루에서 하는 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고선 보조를 하다가 손을 떼신 거야. 그러면서 너 지금 혼자 한 거다. 그래서 그때 계속 핸드스푼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최초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또 너무나 흥미있었고 좋았었고 그래서 그걸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올림픽을 가게 되니까 그때는 또 마음에 그래도 세계 대회인데 그때는 핸드스푼을 해야지 거기서 내가 핸드스푼을 안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나 자신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균대에서 핸드스푼을 하는데 하나도 실수 없이 딱 서지더라고요. 그렇게 서지니까 전체 그 선수들 나온 중에 평균대에서 핸드스프링 한 사람이 저같이 저를 핸드스프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같았으면은 FIG 세계 체조연맹에다가 이걸 보고를 하게 돼요. 처음에 하는 거. 그러면 이덕분 핸드스프링이라고 기록이 남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처음 두 번째 올림픽 가는 거니까 누가 그걸 코치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 못하고 오니까 요즘에는 그 얘기를 이제 같이 선수들 생활했던 또 코치 선수들 만나면은 야 덕분아 너 그거 핸드스프링 말이야 그때 지금 같았으면 FI자인데 없으면 이 덕분 핸드스프링이 역사에 남는 건데 그 얘기를 해주세요. 태극기를 가슴에 탁 달고 나섰을 때는 나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말 충성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국자가 되는 그런 기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태극기를 들고 가슴에 달고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여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선수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코치로서도 갓 은퇴하고 코치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리잖아요. 어린 가운데 또 여성이 대표 코치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FIG의 세계연맹에 가면은 대회를 세계 대회를 가게 되면은 여자 코치가 여자 선수를 데리고 무대로 올라갑니다. 남자 코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룰이 세계연맹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여자 코치를 해야 돼. 그러다니까 내가 가쪼로움을 맡았지만은 코치로 저를 선정을 하게 됐죠. 올림픽이라든가 이 세계 대회는 올림픽에서 그 성적을 보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심판 가야 된다 만들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FIG에서 우리나라로 초청이 온 겁니다. 이 덕분이 LA 올림픽에 심판으로 와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최초로 또 국제 심판으로서 나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 전지 훈련을 중경대학으로 우리 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중경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막 하는데 옆방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저 방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지? 그러고선 가서 보니까 빨간 공 가지고 몸으로 굴리면서 또 리본 가지고 리본을 흔들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그때는 신기한 거예요. 야, 저런 운동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도자 선생님이 가모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선생님한테 내가 갔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 대표 선수 데리고 기계추도 코치로 왔다. 근데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체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참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오라고. 야, 저거를 신체조를 잘 배워서 정말 내가 내 나름대로의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도하면 이게 참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참관을 우리 연습하는 시간을 두고 여기 연습 시간에 들어가서 참관하면서 제가 메모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 하나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빨간 공하고 리본하고 몇 가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갔더니 공항에서 이 공이 뭡니까? 이거 보링 공입니까? 그럴 정도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을 가지고 와서는 학생들 지도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이제 봤으니까 내 나름대로 한번 발표를 한번 가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77년도에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학생들 모여놓고 그리고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게 된 겁니다. 자신을 갖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를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스포츠를 유럽에서 가서 보셨고 일본에서 이제 가져오셔갖고 이것을 꼭 우리나라에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일본에 가서 배우시기도 하시고 친구를 모시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구도 직접 선생님이 사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엔 선배들은 핸드볼 공에다 그 색칠을 해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 체조협회도 리듬체조 국가위원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더 보급을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그때 그냥 그 우리 학교에 대비해서 초등학교도 부서를 만들고 고등학교도 리듬체조부를 만들고 대학도 해서 이 같이 다 이제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세종대 학장배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들이 뭐냐? 나는 이거 기구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회를 나가겠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다 파견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전남, 너는 어디? 이거 다 애들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지도 역할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나름끼리 또 경쟁도 할 수 있고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자기의 가리키는 지도력이 더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등부서부터 쭉 경연대회를 열게 됐죠. 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고 올림픽도 열게 되고 그러니까 대한체조협에서 맨 처음에 신체조 부를 만든 거죠.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리듬체조가 만들면서 제일 이제 최초로 프레올림픽에 김지영 선수가 나가게 되고 내가 또 대표 코치를 해서 프레올림픽에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간 거게 됩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5살부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5살부터 시킨다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사회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교육을 만들었어요. 이제 리듬체조 분과를 만든 거죠, 부를. 그래서 거기에 5살 때 들어온 선수가 바로 손현재입니다. 손현재가 5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신수지는 다른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리듬체조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대학을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세종 초등학교에 또 입학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 올림픽을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0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신수지가 20위 안에 들어게 돼서 올림픽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또 손현재가 5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종 고등학교를 거쳐서 손현재가 올림픽에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세계 5위, 세계 4위까지 한 손현재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교육원이 5살부터 만들어진 그 계기가 우리 리듬체조를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체조협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리듬체조를 협조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손현재, 신수지 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관중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아름답게 안무를 해주고 해야 되겠다는데, 그 세계 선수권, 사격 선수권 대회 제일 처음으로 마스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86년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에 또 절 보고 마스게임을 해달라고 그래서 웰컴, 모든 선수들을 웰컴이라 가지고 그 프로에 제가 또 마스게임을 맡았습니다. '88 올림픽에 또 마스게임을 해달라고 또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88 올림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안 게임 때 보였던 거하고 또 88 올림픽 때 보이는 그 안무는 좀 더 다르게 뭔가 히트하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굴렁쇠가 정족입니다. 정족과 새싹 프로그램을 제가 맡은 거예요. 정족이니까 그런 음악을 해주십시오 가지고 서울대 교수님이 그 음악을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아주 음악을 쫙 나는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가 뭐가 나오지 이러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때 윤통이가 그냥 요거를 딱 어깨다 미고 그리고 딱 사방을 네가 손을 흔드는 거야.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굴렁쇠가 지금도 88 올림픽 그러면은 굴렁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적에서 굴렁쇠가 딱 나가면서 저마침 사라질 때 새싹들이 와글와글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떠드는데 그 음악 소리에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에 와글와글 애들의 소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굴렁쇠가 나가면서 와글와글 그래서 사방에서 꼬마들이 그냥 이 바람개비 들고 들고 그냥 들렁게 막 움직이면서 다들 모여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작품이 들어갔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혹시나 서로 치우치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선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서 학생들을 지도를 한다면은 우수한 선수가 키워질 것이겠고, 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입니다. 항상 12시다 그러면은 20분 전에 준비를 다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수 때부터 해오던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또 선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